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구도 특별하다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판이 세 사람의 과거를 흔들어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공기는 조금 서늘했고 햇빛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늘 그래왔듯이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것만을 목표로 집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예정된 재판에 대해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기록을 이미 여러 번 훑어봤고 사건의 흐름도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쟁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칠 만한 요소도 없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겠지.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나겠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재판이 끝난 뒤 처리해야 할 다른 일정은 무엇인지 같은 아주 사소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하루 중 하나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보던 회색 건물, 익숙한 출입구, 같은 동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저 제 역할을 수행하러 온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늘 그렇듯 묘하게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고 행동이 과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시선은 그 사람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요.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역시 특별할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야.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다. 법정에서는 이런 감정들이 가끔 생깁니다. 긴장감, 피로, 집중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감정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들 숨기려 애쓰지만 얼굴과 몸짓은 솔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까 시선이 머물렀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도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이유를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동요. 마치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불편해졌습니다. 괜히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고 손에 쥔 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상할 게 뭐 있어. 재판은 재판일 뿐이야. 그날의 재판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했습니다. 사건 설명도 절차도 분위기도 모두 익숙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재판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법정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느낀 그 낯설음이, 그 두 사람에게서 느껴졌던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제 인생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위에서 제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다시 평소의 나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까 느꼈던 불편함과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은 잠시 스쳐 지나간 감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긴장감이 사람을 괜히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건 자체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특별한 쟁점도 없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을 수없이 다뤄왔고 판례도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재판이 제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사건 개요, 관련자 인적 사항, 경위, 참고 자료. 눈은 문장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문장 구조도 표현도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까지 거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내용을 읽는다기보다는 넘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보다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려던 순간 시야 한쪽에 들어온 문구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부속 문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자료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 상단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날짜였습니다. 기록의 색도 발해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 날짜가 신경 쓰이지? 저는 무심한 척 다시 문서를 훑어내려갔습니다. 날짜 아래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명칭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기억해내지 않으려 애써왔던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아주 짧은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정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흐릿한 복도, 낮은 천장, 그리고 어른들의 발소리.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걷던 감각.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때 느꼈던 공기만큼은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차갑고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던 공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괜한 연상이야. 기록 하나 보고 과거까지 끌어올릴 필요 없어. 다시 문서를 읽으려 했지만 이미 집중은 흐트러진 뒤였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활자를 따라가는데 마음은 계속 아까 그 날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날짜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와 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제가 스스로 정리해 두었던 내 인생의 시작과 너무 가까운 지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과거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미 정리됐다고,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 속의 숫자 하나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기억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자료다. 지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날짜, 숫자, 기관 이름.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앞에 던져놓은 힌트처럼요.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태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기록을 넘기다 멈춘 제 손은 단순히 종이 위에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의 문 앞에서 잠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사람들이 제각각의 생각에 잠긴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신호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그날 보았던 기록의 날짜가 어른거렸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상 감정에 흔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집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진술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던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바라보지 않으려 애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테이블 위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이어질수록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종이를 정리하는 것도 아니었고 펜을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치게 또렷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얼굴 전체에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늘었고 숨을 고르는 간격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만약 이 감정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정 안에는 저와 비슷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작은 반응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지는 순간,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잠시 멈칫하는 호흡,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짧은 공백. 그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반응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세 사람이 동시에 집중력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진술 중간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시선을 기록에서 떼고 고개를 들었고 거의 동시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같은 신호를 받은 것처럼요. 그 순간 셋 다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정확히 바라본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같은 지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흔들리고 있다. 그 확신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직감에 가까웠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원래 사람을 압박합니다. 높은 천장, 단정하게 정렬된 좌석, 정해진 절차와 질서. 이 모든 것이 개인의 감정을 눌러버리기에 충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씁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정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실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제 숨소리에까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조금만 빨라져도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느껴졌고 페이지를 넘길 때 나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절차는 정확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재판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일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아직 답을 찾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관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더 많은 것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재판의 중반부를 지나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재판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안에 있는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도 확실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같은 순간에 집중력을 잃었고 같은 이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동요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재판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절차는 익숙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묘한 긴장도 겉으로 보기엔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부에서 느꼈던 공통된 동요를 애써 정리하고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제 역할을 다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증인이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로 보였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태도는 비교적 담담해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진술을 해본 사람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온 인상이었습니다. 진술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경과, 당시 상황, 자신이 목격한 사실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기록에서 이미 수차례 확인한 내용들이었고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고 다른 사람들 역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증인은 질문에 답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런 시설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설. 그 단어 하나가 법정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질문도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열렸습니다. 낮은 천장, 긴 복도, 바닥을 닦는 세제 냄새, 어른들의 낮은 목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떠올렸다고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기억이 아니라 그 공간으로 다시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설의 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깨끗하다고 말하기엔 부족하고 더럽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늘 비슷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던 냄새.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계절의 변화도 희미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기억,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들. 그 문장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애써 표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과거를 떠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느껴지던 불편함이 이제는 분명한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분이 아니라 뚜렷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문장이? 증인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 집중은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귀로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다른 두 사람 역시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돼 보이던 표정들이 그 문장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연이다. 다들 긴장해서 그럴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기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예정된 시간만큼 진행됐고 결국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법정 안은 다시 일상적인 소음으로 채워졌지만 제 안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문장을 저는 듣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요.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도 그 여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단어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설, 기록 속 날짜, 그리고 같은 순간에 흔들렸던 세 사람. 그제야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재판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과거가 지금 이 자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아직은 확신이라 부르기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 생각은 그날 밤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법원을 나서며 느껴야 할 안도감은 없었고 오히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워졌다. 몸은 이미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법정 안에 남아 있었다. 그 문장 하나가 계속해서 되감기처럼 반복됐다.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말.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그 말이 끝없이 울렸다. 나는 집이 아닌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 업무 시간은 한참 지났고 복도엔 불이 절반쯤 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분명 매일 보는 얼굴인데 오늘따라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컴퓨터를 켜자 익숙한 로그인 화면이 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사실 뭘 찾으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사건 기록 보관 시스템에 접속했다. 오늘 검토했던 자료들을 다시 열었다. 같은 제목, 같은 번호, 같은 문서들이었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낮에 봤을 때는 그저 지나쳤던 항목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부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너무 빨리 보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았다. 문제의 문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기록이라 별도의 분류함에 보관돼 있었고 접근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에 문서가 열리는 데 걸린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첫 페이지는 예상대로 건조했다. 기관명, 작성일, 담당자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형식의 문장들. 하지만 몇 장을 넘기자 시선이 멈췄다.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숫자만 적혀 있었다. 대상자 번호 87-14. 이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웠다. 행정기록에서 개인을 번호로 분류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다. 이건 단순한 관리상의 편의일 뿐이라고.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설득은 힘을 잃었다. 보호 개시 1년 월 1. 그 날짜는 내가 외울 수밖에 없는 날짜였다. 내 생일도 졸업식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내 삶의 시작처럼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날. 내가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내 기억이 시작된다고 느꼈던 시점과 정확히 겹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장면들이 불규칙하게 떠올랐다. 하얀 벽, 번호가 적힌 서류 봉투, 누군가가 불러주던 이름이 아닌 숫자. 그때는 아무 의문도 품지 않았던 장면들이었다. 아니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던 내 과거는 분명했다. 부모님이 있었고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고 특별할 것 없는 유년기를 보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이 기록은 그 믿음의 가장 얇은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한 발은 들어와 있었다. 문서를 닫으려는 손이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검색 기능을 열었다.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더 강박적으로 찾았는지도 모른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나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같은 해, 같은 달. 유사한 형식의 문서 2건. 서로 다른 번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법정에서 느꼈던 그 묘한 동요가 다시 살아났다. 세 사람이 동시에 집중력을 잃었던 그 장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나는 그 2개의 번호를 천천히 비교했다. 기록 방식, 문구, 사용된 표현까지 거의 같았다.
마치 같은 틀에 다른 숫자만 끼워 넣은 것처럼. 그리고 문득 오늘 법정에서 마주쳤던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유 없이 시선이 머물렀던 그들. 설명할 수 없던 불편함의 정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혹시 나만 그런 게 아닐지도.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만약 이 기록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체계 안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재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 우리 셋의 과거가 겹쳐지는 지점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확인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확인해버렸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심도 생겨났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면 끝까지 가봐야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확신했다. 이 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연결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음 기일의 재판을 앞두고 나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확인해버린 기록들,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가능성들. 그 모든 것을 잠시 덮어두고 다시 평소의 나로 돌아가야 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불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같은 정장, 같은 표정 관리, 같은 자세. 그러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었다. 시선이 오래 머물지 못했고 손은 필요 이상으로 움직였으며 숨을 고르는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건 긴장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붙잡으려는 몸의 반응에 가까웠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진술에서 한 사람이 단어 하나를 고르느라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정적.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짧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 그는 곧 말을 이었지만 이미 리듬은 깨져 있었다. 다른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듣고 곧장 대답해야 할 순간에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지우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확인 이후에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나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나도 모르게 말의 속도가 달라졌고 기록을 넘기는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흔들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유된 무언가에서 비롯된다는 걸. 휴정이 선언되자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지만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중 한 사람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췄다. 마치 뒤를 돌아볼까 말까 고민하는 듯한 자세였다. 결국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표정을 바꾸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많은 말이 오갔다. 당신도 알고 있군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확인을 구하고 또 확인해주는 순간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다.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기록을 다시 찾던 내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짧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니까. 재판이 재개되었을 때 세 사람 모두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동시에 더 예민해져 있었다.
서류 한 장, 문장 하나, 날짜 하나에도 반응이 늦어지거나 빨라졌다. 마치 각자의 머릿속에서 다른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었을까? 법정이라는 이 공간이 단지 사건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잊혔던 것들을 다시 불러내기 위해 준비된 무대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위에 올라와 있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종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건 개인적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과거의 문제였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시작되었고 기록으로 남겨졌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알았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느냐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우리 셋의 출발점이 하나였다는 사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법정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기록 속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감정은 차분했다. 불안이나 공포보다는 오래 미뤄왔던 숙제를 마주한 기분에 가까웠다. 이미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다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았다. 오부에서 확인했던 기록, 이전 사건 기록, 그리고 이번 재판의 기본 정보까지 하나씩 아주 천천히 연결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끼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사실 위주로. 먼저 사건의 시점. 이 재판은 왜 하필 지금 열렸을까? 법적으로만 보면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었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정확히 지금이었다. 공소시효, 관련자 연령, 행정기록 보존 기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물리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인물. 왜 이 사건에 이 세 사람이 관여하게 되었을까? 수많은 검사, 변호사, 의료자문 인력 중에서 왜 하필 나였고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나는 각자의 이력을 다시 떠올렸다. 특별할 것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경로들. 하지만 기준점을 하나로 맞추자 이상하리만큼 겹치기 시작했다. 출생 연도, 보호시설과 연관된 지역, 첫 기록이 남기 시작한 시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시작 부분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다. 아주 오래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세 개의 살. 그 후 각기 다른 선택과 환경 속에서 흩어졌지만 행정 기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메모지에 날짜를 적었다. 기록 속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던 그 날짜.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으로 알고 있었던 날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까웠다. 며칠 차이. 행정 처리상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기억도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릴 적 내가 가지고 있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감각. 특정 냄새, 특정 공간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감. 그 모든 것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공통된 시작에서 비롯된 잔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낮의 장면을 떠올렸다. 휴정 시간 아무 말 없이 마주쳤던 시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불안을 견디고 있던 모습들. 그건 단순한 직업적 긴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현재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느낀 사람만이 보이는 반응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재판 자체였다. 사건의 내용보다 그 안에서 다뤄지는 기록의 범위가 유난히 넓었다. 보통이라면 굳이 소환하지 않아도 될 오래된 자료들. 그 자료들이 없었다면 이 재판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끝까지 그 기록들을 유지했다. 마치 누군가 이 만남을 피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나는 그제야 인정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같은 과거를 가졌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예정된 재회였다는 걸. 기록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해졌다. 지금까지 애써 피하고 있던 결론이었다. 확인만 하면 끝난다. 더 이상 추측도 우연도 필요 없다. 기록 하나, 공식적인 확인 하나면 이 모든 생각은 사실이 되거나 완전히 부정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확인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이기도 했다.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각자의 인생을 사는 타인으로 남을 수 없게 된다. 법정에서 마주친 세 사람이라는 설정도 우연히 엮인 사건도 모두 의미를 잃게 된다. 나는 서류를 덮었다.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확인은 내가 먼저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아니, 어쩌면 우리가 셋 중 누군가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재판이 끝나는 날보다 그 이후가 더 두렵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확인만 하면 끝나는 이 이야기는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 기일의 재판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시작됐다.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법정 안의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다.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지도 일부러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고개를 곧게 들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글자를 읽고 있지는 않았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덮지도 펼치지도 못하던 내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형식적인 질문, 준비된 답변, 정리된 기록.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표면 위에서만 오가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대화는 말없이 서로를 인식하는 시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다만 그 결론을 확인이라는 행위로 굳히지 않았을 뿐이었다. 누군가 먼저 묻지 않았다. 혹시라는 말도 설마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고 너무 잔인했다. 질문하는 순간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다. 법정이라는 장소가 주는 아이러니는 거기 있었다. 이곳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은 끝내 말해지지 않기를 요구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특히 그 진실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일 때는 더더욱.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단어를 떠올려 보았다. 형제, 가족, 혈연. 하지만 어떤 단어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 단어들은 너무 무거웠고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규정해버렸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건 정의가 아니라 감당이었다. 재판이 잠시 멈췄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같은 공간에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복도가 아니라 법정 안이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확신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었다. 나 혼자만의 추측도 아니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지점에 서 있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다 같은 출발점을 뒤늦게 바라보게 된 자리. 그중 한 사람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한 움직임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을 아끼고 시선을 관리하고 감정을 눌렀다. 마치 이 진실이 너무 커서 조금씩만 다뤄야 할 물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재판은 종반으로 향하고 있었다. 판결이 내려질 준비가 되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재판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확인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확인은 끝이 아니라 문이었다. 그 문을 열면 어떤 관계가 시작될지, 어떤 감정이 쏟아질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재판장이 정리를 알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마주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알문 아무 말보다도 더 분명하게 서로를 묻고 있었다. 판결 선고는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졌다. 길게 이어진 절차에 비해 결론은 짧고 명확했다. 판사가 정리된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법정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사건은 그렇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났다.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기록을 정리하는 손길, 빠르게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마치 이 재판이 그저 하나의 일정이었음을 증명하듯 주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판결문에 적힌 문장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의식은 법정 안에 있었지만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이 재판이 남긴 것들에 대해서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판결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이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각자가 동시에 인식하고 있는 듯 보였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은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했다. 박수도 웅성거림도 없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우리 셋은 잠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다. 누가 먼저 멈출지 모르는 묘하게 불안정한 동행이었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늦췄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현실을 느꼈다. 이 재판은 끝났지만 내 인생의 균형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과거, 설명할 수 없다고 치부해왔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다시 정의되어야 할 시간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쌓아 올린 인생.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살아온 시간들. 그 출발점이 같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잠시, 아주 잠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확인도 질문도 없었지만 각자의 눈에는 같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지금까지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흔들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인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이나 제도가 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몫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법정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생각보다 밝았다. 사건 하나가 끝났을 뿐인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였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이대로 각자의 길로 돌아간다면 이 일은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말하지 못한 진실, 선택하지 않은 관계, 정리되지 않은 시작. 반대로 이제라도 서로를 마주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었다. 두 사람은 내 옆에 서 있었다. 각자의 얼굴에는 같은 질문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을 품은 채 우리는 잠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판결은 끝났고 사건도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재판이 남긴 가장 큰 결과는 판결문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곧 피할 수 없게 다가올 거라는 것도.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그날 바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약속을 잡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 번 더 마주보고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그 선택이 비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존중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왜 이 재판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했기 때문이다. 뉴스에 실릴 만한 자극적인 범죄도 아니었고 법정 안에서 고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으며 판결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재판에는 말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기록은 존재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사실은 있었지만 질문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숨겨졌던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다. 행정 기록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이 아니라 번호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분류였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과거였으며 대부분에게는 굳이 들춰볼 필요 없는 옛날 일이었다. 그 침묵의 시간이 44년이라는 세월로 쌓였을 뿐이다. 나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종종 그날의 법정을 떠올린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순간들, 서로의 얼굴에서 답을 읽어내던 그 정적. 그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은 누군가가 외친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앞에 조용히 나타난다는 걸. 지금의 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하루를 살고 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는 분명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기록을 정보로만 봤다면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침묵을 함께 본다. 말해지지 않았던 이유, 지워졌던 이름, 그리고 끝내 연결되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가끔은 생각한다. 그날 우리가 끝내 확인하지 않았던 선택이 옳았을까 아니면 밀어버린 걸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어떤 진실은 당장 꺼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을 지킬 수 있었고 동시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분명하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나 극적일 거라고들 생각한다. 눈물이 흐르고 관계가 뒤집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내가 겪은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주 조용했고 아주 느렸으며 누군가의 인생을 단번에 바꾸기보다는 조금씩 흔들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에 걸리는 기억 하나, 설명되지 않는 공백 하나를 그저 별일 아니겠지라며 지나쳐온 건 아닐까?
진실은 서두르지 않는다.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다. 그저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아무 소리 없이 당신 앞에 놓인다. 그날의 재판이 특별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것일 것이다. 진실이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이 너무 바빴으며 아무도 그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특별하지 않았던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걸.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하나만 남기고 싶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떤 사실이 너무 조용해서 지나치고 있다면 잠시만 멈춰서 바라봐 달라고. 그 침묵 속에 당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